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각형.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직사각형이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 평행사변형에 대한 얘기는 정의, 성질, 그리고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 이렇게 해서 평행사변형에 대한 얘기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사각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직사각형의 정의는 이래요. 네 개의 내각은 외각, 내각 할 때 그 안쪽에 있는 각을 내각인 거죠. 그래서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다. 이게 직사각형의 정의예요. 그림으로 그리면 내각의 크기가 사실 모두 같다라는 건 다 직각이라는 소리지. 360도 딱 4등분해서 모두 크기가 같다. 이렇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정의는 증명하지 않아. 근데 직사각형의 이제 성질이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선생님 필기를 이렇게 해줄게. 그 직사각형의 성질은 그 어느 교과서에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이렇게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라는 소리예요. 이거 통째로 외우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선생님은 여기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덧붙였으면 좋겠어. 자,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일까?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외웠다면 이거요. 선생님 저는요. 이게 지금 얘랑 ABCD가 있으면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있으면 AD하고 사실 BC가 평행하고요. AB하고 DC가 평행해요. 그렇게 해도 좋고 이건 딱 직관적으로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하거든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세 번째 조건.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은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그래서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자 봐, 이거는 당연하기 때문에 그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의 세 가지 성질 있죠.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두 쌍의 대각의 크기 각각 같은 거 당연하죠. 그리고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합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의 성질 세 가지를 모두 갖습니다. 한 번 정도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근데 어쨌든 그 모든 교과서에는 사실 나중에 암기 테스트 볼 건데 내가 암기 테스트 종이 줄 때는 1번, 2번 이렇게 나눠서 적어주면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요. 어쨌든 나중에 교과서에서 암기할 때 이게 사실은 직사각형의 성질을 해서 암기하게 되게 되는 건 2번.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이 포인트야. 됐지? 자, 그럼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 이거 일단 증명해야 되겠다. 자, 성질. 사실 실질적으로 직사각형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의 성질, 즉 서로 다른 것을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이 부분은 증명하지 않아도 돼. 왜냐면 내가 위에서 평행사변형의 성질로 증명해 줬으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정말 직사각형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을까? 이 부분을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의를 그대로 쓴다면 A, B, C, D 내 내각의 크기가 같다. 이렇게요. 이런 상태에서 두 대각선의 길이가 정말 같은 걸 보일 수 있을까? 두 대각선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CB는 합동임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AB하고 DC는 평행하거든요. 길이가 같거든요. 이거 평사의 첫 번째 성질이야.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이런 식으로 내가 증명할 때 써먹을 거기 때문에 순서에 맞게끔 외우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건 평행사변형의 성질이라서 길이가 같아요. 그 다음에 각 A, B, C와 각 D, C, B의 크기가 90도로 같죠. 그 다음에 B, C는 공통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CB는 SAS 합동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두 삼각형이 합동이라면 대응하는 변의 길이는 같겠죠? 그래서 AC에 대응하는 거 DB니까 이렇게요. 정말 내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라고 했거든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라는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세 번째 조건 만족한다라고 했어. 그러면 반대로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걸 알 거야. 그래서 그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라고 할 수 없거든? 근데 평행사변형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직사각형이 되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은 그 최소의 조건이야. 최소의 조건이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 평행사변형은 그냥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사각형일 뿐이거든. 그럼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첫 번째는 뭐냐면, 한 내각이 직각이다. 이거 사실은 이거 간략하게 선생님 보일 수 있거든.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 자 봐. 한 내각이 직각인 평행사변형이 있어. 그럼 평행사변형의 두 번째 성질이 두 대각의 크기 각각 같다거든요. 그럼 얘도 직각이야. 그리고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평행하면 알죠? 평행하면 이웃하는 두 내각의 크기 합이 180도야. 그럼 얘랑 더해서 180도가 됐는데 제가 90도면 얘가 90도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러면 이 대각은 당연히 90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평행사변형에서 한 내각이 직각이면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 돼버립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자,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예요.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에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면 얘는 직사각형이 된다라는 소리인데 자, 일단 이거를 한번 내가 증명해 볼게요. 자, 나는 평행사변형일 뿐. A, B, C, D. 나는 평행사변형일 뿐.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에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면 여기까지 주어진 조건이에요. 길이 같아 보이지 않죠? 근데 AC하고 지금 BD하고 같은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정말 이 평행사변형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 되는가? 자, 삼각형 ABC와 잠깐만 색깔을 좀 바꿀게요. 삼각형 ABC와 삼각형 DCB를 한번 볼게요. AB랑 DC는 길이가 같거든요. 왜? 뭐에 의해서? 평사의 첫 번째 성질이었죠.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는. 자, 그 다음에 BC는 공통변이에요. 그 다음에 AC하고 DB가 같다는 건 평행사변형에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럼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써먹을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럼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면 이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삼각형 ABC와 DCB는 SSS 합동돼요. 그럼 얘네가 합동이라면 대응하는 각의 크기 같아질걸? 그럼 각 ABC하고 각 DCB하고 크기 같아. 그럼 이거 각각 사실 몇 도 된다는 소리야? 90도 된다는 소리죠. 왜? 왜? 뒤집어진 이거 똥똥똥은 비커즈라고 했죠? 각 ABC하고 각 DCB하고 더하면 몇 도니까? 180도. 더하면 180도인데? 각의 크기 같아. 그럼 각각 90도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한 내각이 직각이면 나머지 각도 또르르 직각이 된다는 거 내가 1번에서 보여드렸죠? 이런 식으로 평행사변형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면 직사각형이 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나중에 암기하기 위한 쉬운 방법은 뭐냐면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그리고 뒤에 마름모를 배우게 되면 평행사변형이 또 마름모가 되기 위한 조건을 배우게 될 거거든요. 자, 외우는 방법은 이거야. 자, 1번 정의에 의해서 선생님 직사각형은 네 내각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면서요? 네 내각의 크기가 같은 게 직사각형인데 평행사변형에서 한 내각이 직각이면 한 내각이 직각이면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도록 들어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의하고 비슷하게 정의에 비추어서 하나의 조건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아까 직사각형의 성질 평행사변형과 구분이 되는 직사각형만이 갖는 성질이 뭐냐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평행사변형에서 그러니까 직사각형만이 갖는 성질을 평행사변형이 갖게 되면 이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1번은 정의에 의해서 2번은 성질에서 온다.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조금 외우는데 쉽게 외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각형 중에서 마름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왜 이름이 마름모냐면 나도 선생님도 찾아봤거든요. 마름 마름 모양 나뭇가지 나뭇잎이 마름이라는 나뭇잎이 있대. 그 나뭇잎이 그 내변의 길이가 모두 같대네. 그래서 이 내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그 마름이라는 나뭇잎 모양하고 똑같이 생겨서 마름 모양이다 해서 마름모라고 이름이 지어졌대요. 별로 안 재밌네? 그래. 자, 그럼 정의. 초등학교 때 배웠어. 그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았다고 우기는 우리 홍 박사님 잘 들어. 마름모의 정의. 얘는 내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다. 내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그래서 이 마름모는 왜 이렇게 그리는지 모르겠어. 약간. 너무 힘든데? 도구? 그래서 내변의 길이 같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정의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의는 약속이기 때문에 왜인지 보일 필요가 없다. 즉 증명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마름모의 성질로 넘어가 볼 건데요. 마름모의 성질 2번이 모든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표현이다.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한다. 아까하고 비슷한데 여러분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지. 왜? 평사가 되기 위해 몇 번째 조건을 만족하니까? 두 번째 조건이야.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니까. 그래서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다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마름모 역시 평행사변형이 갖는 성질을 모두 갖습니다. 마찬가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은 건 얘기 안 해도 되겠지. 왜냐면 내변의 길이가 이미 모두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고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름모가 평행사변형과 구분되게 갖는 성질은 어느 파트겠어?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 부분이죠. 수직. 사실 이등분 한다가 포인트가 아니고 수직으로 만난다가 포인트인 거야. 이게 마름모가 평행사변형과 다르게 마름모만이 갖는 성질 이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은 정말 간단하게 마름모면 내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은 두 대각선이 정말 수직으로 만나게 되는가?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자, A, B, C, D. 내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당연히 평행사변이 되는 거야. 자, 두 대각선은 그랬으니까 두 대각선까지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 좀 이상하다.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림에서 자, 삼각형 AOB하고요. 삼각형 AOD는 합동이라고 했어요. 무슨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해. 사실은 AO가 공통변이잖아요. 그 AB, AD 마름모의 정의에 의해서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써야 되나 보다. BO하고 DO. BO하고 DO는 왜 같을까? 이거 평행사변의 성질이죠. 그래서 삼각형 AOB와 삼각형 AOD에서 AB하고 AD가 같은 건 마름모의 정의고요. AO는 공통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BO랑 DO가 같은 건 평사의 세 번째 성질이었어요.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그쵸?
그래서 이거 이므로 삼각형 AOB와 삼각형 AOD는 SSS 합동 이렇게 돼요. 그럼 얘네가 합동이면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같을 거거든요. 그럼 AOB랑 각 AOD의 크기가 같아. 각각 90도 되겠죠. 이 이유 역시 왜일까? AOB랑 AOD는 더하면 몇 도야? 180도 되니까. 두 개 더해서 180도인데 크기 같아? 그럼 90도가 된다. 즉,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거,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는 걸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소리야. 물론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는 건 평행사변형의 성질에서 보였으니까 보이지 않겠다라는 소리야. 됐죠? 자, 그래서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다라고 했어.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니까. 그럼 이런 거지. 그러면 평행사변형은 마름모라고 할 수 있을까? 당연히 대답은 노지.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평사가 마름모가 되기 위한 조건도 한번 볼게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의에서 하나, 성질에서 하나야. 그러면서 이 내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면 마름모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최소의 조건이야. 자,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기 위한 최소의 조건은 뭐냐면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됩니다. 이게 정말 평행사변형인데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마름모 돼요? 이거 간략하게 그림으로 보여줄게. 자, 이렇게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 같아요. 그러면 평행사변이니까 얘는 대변이니까 길이가 같을 거고요. 또 얘의 대변이 얘도 길이가 같아.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네 변의 길이가 같도록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자, 그럼 두 번째 조건. 성질에 의해서 아까 내가 마름모가 평행사변형과 구분되게 마름모만이 갖는 성질 어떤 포인트라고 그랬어? 수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를 줄여서 직교한다. 수직으로 만난다를 줄이면 직교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선생님, 나 평행사변형이야. 나 평행사변형인데 A, B, C, D 두 대각선이 직교하면 봐봐. 얘랑 평행. 그 평행사변형인데 두 대각선이 직교하면 얘는 정말 말은 못 되나요? 음.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요. 삼각형 AOB하고 삼각형 AOB와 삼각형 AOD 그냥 합동이라는 거 보일 수 있어. 왜냐하면 잡아 AO는 공통, BO하고 DO 같은 거예요. 이거 평행사변의 성질이었어. 그리고 그 끼인가 90도로 갔잖아. 그래서 얘네 지금 SAS 합동 이렇게 돼요. 그럼 얘네가 합동이라면 대응하는 변의 길이 같다. AB와 AD의 길이가 같게 될 거거든요. 그럼 AB하고 AD,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소리네. 그럼 위에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네 변의 길이가 쪼르륵 같게 돌아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두 대각선이 직교하면 평행사변형은 마름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괜찮지? 니네 책에 그 용어가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다라고 했거든요. 이거 용어 바꿔야 되겠다. 선생님도 옛날에 배우던 표현이라서 너네 교과서에 있는 거로 바꿔줄게.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다로 바꿔줄게요. 서로 수직이다. 약간 표현이 바뀌어져가지고 선생님 너희들한테 그 교재에 있는 걸 맞춰줄게요.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우리 마름모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갈 사각형은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이요. 그 정사각형의 사실 저기는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해봤지. 초등학교. 그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 정의는 볼게요.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네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이다. 잠깐만, 내가 아까 위에 정의요. 잠깐만요. 아, 모두 사각형으로 끝났구나. 오, 좋아. 자, 내변의 길이가 같고 내 내각의 크기 같은 사각형. 근데 얘들아 잘 봐. 내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건 마름모의 정의였고요. 내 내각의 크기 같다는 건 직사각형의 직사각형의 정의였거든요. 그러면 정사각형은 정의에 의해서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아, 얘는 마름모이면서 동시에 직사각형이기도 한 사각형이구나. 오, 그래서 얘는 성질이 마름모의 성질과 직사각형 성질을 같이 갖습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의 성질은 이렇게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 다른 것을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합니다. 수직 이등분한다. 되게 웃기죠. 근데 정의는 마름모의 정의를 먼저 써놓고 성질은 보면요. 그 직사각형 성질을 먼저 얘기했지? 좀 웃기지. 근데 이게 어느 교과서에나 이렇게 맞춰서 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한다. 드럽고치 사고 아닐 거도 그냥 이렇게 외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정사각형은 내가 위에서 마름모의 정의 성질, 직사각형의 아니 미안, 마름모의 성질, 직사각형의 성질을 다 증명했기 때문에 얘는 굳이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 대신 이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자, 그러면 정사각형 정의에 의해서 정사각형은 마름모라고 할 수 있지. 근데 마름모는 정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란 거 알 거야. 그래서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순서 맞춰서 직사각형이 한번 해볼까? 음. 자, 마른 모는 아니 미안, 정사각형은 미친 거 아니야? 직사각형이 왜 마른 모가 돼? 정사각형이 돼야지. 정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한번 볼게요. 내가 그랬지? 정사각형은 정의에 의해서 직사각형이다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라고 할 수 없지? 그래서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마찬가지 이게 뭐냐면 1번은 언제나 정의에 따라서 가는 조건. 어. 그러면 직사각형. 나는 이미 내 내각의 크기 같아. 그럼 정의를 따라가려면 내변의 길이가 같으면 되거든요. 근데 직사각형 이미 평행사변형이야.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기 위한 조건하고 똑같이 1.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그래서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 된다라는 소리야.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게 돌아간다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성질에서 한번 야, 그 직사각형 나 이미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 그럼 두 대각선이 어떻게 서로 다른 것을 어디가 포인트라고 했어? 수직이 포인트라고 했어. 그럼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다. 이렇게요. 요거 맞춰주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이거 따로 증명하지 않아. 왜냐면 이거는 눈치챘겠지만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기 위한 조건하고 똑같아. 눈을 얘기했지만 나 이미 직사각형이야. 그럼 정사각형이 되려면 마름모가 될 조건만 만족하면 된다라는 소리야. 그치? 그래서 마찬가지로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보면 알겠지만 나 이미 말은 뭐야. 직사각형이 될 조건만 만족하면 되겠지. 마찬가지 1번은 정의에 의해서. 그럼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으면 되나? 아니, 한 내각이 직각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마름모는 이미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한 내각이 직각이면 내각이 또르르 다 90도로 돌아간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찬가지 성질에서 하나 오는 조건이야. 마름모, 나 이미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해. 그럼 뭐만 맞춰주면 되겠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면 돼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마찬가지 지금 이 두 가지의 조건은 아까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었죠. 그래서
나 이미 말은 뭐야. 정사각형이 되려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만 만족하면 정사각형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듣지, 얘들아.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를 하기 전에 이제 어떤 그 사각형이 나왔냐면 이제 등변사다리꼴이 하나 나왔거든요. 등변사다리꼴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등변사다리꼴. 자, 이거 정의가 중요한데요. 사실 등변사다리꼴 이름에서 보면 한자 좀 배운 사람, 한자를 좀 배운 사람은 같을 등, 변, 아, 길이가 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좀 약간 모순적이야. 이거 이름에서 나오는 게 그 정의가 아니야. 그 등변사다리꼴의 정의는 뭐냐면 사다리꼴은 사다리꼴인데 자, 이런 거야. 아, 너네 이거 하기 전에 사다리꼴의 정의부터 해야 되나 보다. 아, 이거 번외 게임으로 사다리꼴, 이거 사실 이거 초등학교 때 이거 해가지고 당연히 아는 걸로 하는데, 자, 한 쌍의, 사다리꼴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야. 근데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근데 한 쌍의 대변만 평행하면 안 돼. 만하고 이가 차이가 있거든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은 다 사다리꼴이라고 해. 예를 들면 정의에 의해서 그래서 평행사변형은 사다리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은 다 사다리꼴이라고 할 수 있으니 평행사변형도 다 사다리꼴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거를 선생님이 그 사다리꼴의 그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지금 이렇게 포함 관계에 대해서 한번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줘 볼게요. 이 포함 관계 그림이 뭐냐면 자, 사각형에 살고 있었어. 사실 사각형은 4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4개 선분으로 둘러싸인 다각형인 거지, 사각형. 그럼 사각형 안에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있어, 사다리꼴. 왜냐면 사각형은 뭐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지 않은 사각형들도 있으니까. 자, 이 사다리꼴 안에 평행사변형이 들어갑니다.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 근데 평행사변형 안에 내가 그랬지.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다고. 마름모 평행사변형 안에 있어. 근데 직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다라고 했지. 그래서 평행사변형 안에 직사각형이 있어. 그런데 잘 봐. 선생님 그림을 이렇게 그릴게. 여기 있지. 여기 색칠한 거. 오! 마름모이면서 그러면서 직사각형이기도 한 얘가 뭐겠어? 네, 얘가 정사각형이에요. 그림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안에 정사각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사각형 사이에 포함 관계 가 있다라는 거 그림으로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됐지? 여하튼 그래서 다시 등변 사다리꼴로 와서 등변 사다리꼴의 정의하고 성질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등변 사다리꼴의 정의는 이건 사다리꼴은 번이었어. 자, 등변 사다리꼴 밑변에 아랫변이라고 하자. 아랫변에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입니다. 사다리꼴로 마무리가 돼요. 사각형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야. 아랫변의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 이렇게요. 그러면 이거 그림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사다리꼴이니까 일단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해야 돼. 그런데 아랫변의 양 끝에 있는 각 있죠. 이걸 또 밑각이라고 표현하지 않아. 이등변 삼각형. 밑각이라는 용어는 이등변 삼각형에서만 쓰는 용어야. 조심해. 그래서 아랫변에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뒤집어줘도 뭐냐면 선생님 아랫변을 이렇게 깔아도 돼요? 당연하지. 이렇게 깔면 아랫변의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 이렇게요. 음. 사실 이 첫 번째 그림에서 마찬가지 이 아랫변이 양 끝각의 크기가 같잖아? 그럼 이 각하고요. 이 각의 크기도 같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은 평행한 선분 있으면 이웃한 두 내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거든요. 그래서 밑에 이 파랑파랑의 각의 크기 같으면 위에 주황주황도 각의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네.
여하튼 등변 사다리꼴의 정의는 아랫변의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이다. 성질 한번 볼게요. 자, 등변 사다리꼴 성질. 등변 사다리꼴의 성질은 뭐냐면 1. 순서 맞춰 이거. 평행하지 않은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일단 이거 성질 마저 써주고 그 다음에 1번, 2번 성질 둘 다 증명해 드릴게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습니다. 이거 본 내용인데? 두 대각선의 길이 같다는 거 아까 직사각형의 성질하고 똑같네. 자, 여하튼 선생님 이거 1번 한번 증명해 볼게요. 선생님 그 뒷면 사다리꼴 즉 정의를 선생님 그림에 한번 나타내 볼게요. 정의는 이래. 사다리꼴이야.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데 아랫변의 양 끝각의 크기가 같아. 이렇게요. 됐지? 이게 정리야. 그러면 평행하지 않은 여기서 평행하지 않은 한 쌍의 대변은 AB하고 DC거든요. 정말 쟤네 길이가 같아요? 그걸 보이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거를 보조선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보조선을 그릴게. 근데 이 연두 보조선 어떻게 그릴 거냐면 A, B하고 서로 평행한 보조선을 그려서 BC하고 만나는 점은 점 E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을 선생님 그림이 다 나타냈다는 거 보이십니까, 얘들아? 자, 그럼 얘들아 잘 봐. 사각형 ABED는 평행사변형이죠. 네, 왜냐면 AD하고 지금 BE하고 평행하고 AB하고 DE가 평행하거든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므로 평사돼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 평행사변형이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이렇게요. 이거 기억하고 있을게요. 기억. 자, 그 다음에 잘 봐. 여기서 얘들아 내가 평행하게 그렸잖아. A, B하고 내가 DE가 평행하도록 선을 그렸거든요. 이므로 이각이야. 연두. 각 A, B, E랑 각 D, E, C의 크기가 억각이 아니고 동의각의 위치에 있다는 거 보이십니까? 네. 그냥 동의각으로 크기 같아요. 선생님, 근데 이 정의에 의해서요. 아까 각 B랑 각 C가 같은 거요. 등변사다리꼴의 정의였거든요. 그럼 선생님, 각 D, E, C하고 각 DC, E의 크기가 같아요. 오, 그럼 삼각형 DEC는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 되는 거죠.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었어요. 두 내각의 크기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근데 여기서 등변 누구하고 길이가 같은지 얘기해줘. 그러면 두 내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즉 각 DEC와 각 DCE의 크기가 같으므로 삼각형 DEC는 D 이퀄 DC인 이등변 삼각형 됩니다. 그러면 내가 봐봐봐. 주황주황을 나타내 볼게. 아까 내가 평행사변형이라서 A, B하고 D 같다라고 했고 삼각형 DEC가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DC가 DE랑 같다고 했지. 그럼 따라서 기억 니은에서 내가 A, B하고 DC하고 길이가 같다라는 거 보일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이봐. 등변 사다리꼴은 평행하지 않은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 보일 수 있었어. 자, 그 다음에 2번.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을 한번 보여보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 주어진 조건은 무엇뿐이 없냐면 나 등변 사다리꼴이다 이거예요. 그림이. 자,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의 정의를 그림에 나타내 볼게요. AD하고 BC가 평행하고 이렇게 나타내면 사다리꼴이야. 아랫변의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이다 같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나의 목표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보여야 되기 때문에 AC하고 BD. 야, AC하고 BD가 아직 같은지 몰라. 그건 내가 결론으로 나와야 될 거지 주어진 조건이 아니야. 자, 그럼 여기에서 볼게요. 삼각형 ABC와 삼각형 DCB. 벌써 내가 이렇게 시작하면 이거 두 개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걸 보일 건가 보다. 눈치챘지? 자, AB하고 DC의 길이 같다는 거. 이거
등변 사다리꼴 내가 위에서 증명했지. 등변 사다리꼴의 첫 번째 성질. 내가 보였잖아. 위에서 참이라는 거. 그렇으면 위에서 보였으면 갖다 써도 된다는 소리야. AB하고 DC하고 길이 같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각 ABC랑 각 DCB랑 크기 같죠. 이거 등변 사다리꼴의 정의였어. 그치? 그리고 BC는 공통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CB는 사스, SAS 합동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합동이라면 대응하는 변의 길이 같을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AC에 대응하는 거, DB라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두 삼각형의 합동이기 때문에 AC와 DB의 길이가 같다. 즉,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구나.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에서 두 번째 성질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각형의 성질이 이게 다 증명이 됐는데 이거 그 선생님이 이런 거 등변 사다리꼴 성질을 왜 보여줬냐면 등변 사다리꼴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요. 그 보조선이라고 그리는 방법이 이거 평행평행 그림 있죠. 평행하게 내가 지금 D2를 AB하고 평행하게 선 그은 거 있죠.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이런 보조선. 잘 기억하고 있다가 꼭 문제 풀 때 써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어디까지 설명을 해주고 싶냐면 여기 그 사각형의 성질을 다 쭉 설명해 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거 괄호 방향으로 책을 눕히고 싶은데 안 되나? 잠깐만요. 이 종이를 가로 방향으로 눕히는 건 네, 그냥 포기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사각형, 우리가 저 여러 가지 사각형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승화시켜 보자라는 소리야. 자, 사각형이 살고 있었어. 그냥 아무렇게나 생긴 사각형이죠? 얘는 사각형이야. 근데 얘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해. 즉 AD하고 BC가 평행하게 되면 얘는 뭐가 돼? 사다리꼴이 되죠. A, B, C, D가 있었는데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게 돼버리면 얘는 사다리꼴이 된다. 그 다음에 사다리꼴에서 자 얘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했는데요. 나머지 다른 한 쌍도 평행하잖아? 다른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게 되면 원래 평행했던 애 말고 A, B하고 DC 다른 한 쌍도 평행하게 되면 얘가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정의를 쓸게. AD하고 BC가 평행하고 AB랑 DC가 평행하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자, 평행사변형이 우리가 뭘 하게 될 거냐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그리고 마름모가 되기 위한 조건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림의 정의를 나타내면 얘 직각. 내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 직사각형, 그리고 내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마름모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 이쪽에 정사각형이 오게 될 거예요. 내변의 길이가 같고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 이렇게요. 됐죠? 그래서 사실 그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마름모가 되기 위한 조건 더듬어 본 두 개였어. 뭐냐면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정의에서 하나 내각의 크기가 미안 정의는 그 직사각형 정의는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이지만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려면 한 내각의 크기가 직각이다. 이렇게요. 한 내각만 90도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직사각형의 성질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라고 했는데 직사각형이
평행사변형과 구분되게 직사각형만이 갖는 성질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였으니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고 싶으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도 된다라는 소리. 자,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기 위한 조건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찬가지 정의에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 아니, 네 변의 길이 모두 같을 필요 없고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만 같으면 돼. 그래서 A, B와 B, C가 같으면 네 변의 길이가 쭈루룩 같게 된다라고 했고요. 자, 마름모의 성질은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한다. 그 마름모가 평행사변형과 구분되게 마름모만이 갖는 성질이 그 두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했죠. 그래서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다. 그 기호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C 수직. 니들이 좋아하는 요 기호 BD 이렇게요. 됐죠? 그래서 사실 여기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도 있고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그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면서 동시에 마름모인 사각형이다 그랬지. 그러면은 직사각형, 나 이미 직사각형이야. 마름모가 돼 성질만 오면 된다고 이렇게 똑같이 와. 그래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도록 하거나 아니면 두 대각선의 길이는 이미 같은 사각형이니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면 정사각형이 된다라는 소리야.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도 마찬가지야. 나 이미 마름모야. 그러면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려면 직사각형이 될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그래서 정의에서 하나,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일 필요 없고 그냥 한 내각만 직각이면 되고요. 마름모, 이미 두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 그럼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면 된다. AC와 BD의 길이가 같으면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 이런 의문 들 수 있어. 선생님, 등변사다리꼴은 어디 갔어요? 지금 아까 등변사다리꼴 설명해 주셨는데 걔는 어디로 갔습니까? 등변사다리꼴은 그 사다리꼴 중에서 아랫변에 밑각의 크기 같잖아. 근데 사실 걔는 좀 그림이 다르게 파생이 되는데 여기에서 등변 사다리꼴이 들어가. 사다리꼴 중에서 아랫변의 양 끝각의 크기가 같으면 등변 사다리꼴 되거든요, 얘들아. 등변 사다리꼴 여기 들어가. 선생님, 그러면요. 이 중에서 등변 사다리꼴 만족하는 거 있어요?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이 등변 사다리꼴이에요, 사실. 직사각형이 등변 사다리꼴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등변 사다리꼴이 사실 한 내각이 90도면 얘도 직사각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건이 빠졌는데 한 내각이 90도면 직사각형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교과서 얘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면 좋긴 할 것 같아요. 시험에는 좀 내지 않을게.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를 한번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 사각형에서 각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사각형이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그, 이거 문제가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 사각형의 각변의 중점을 연결하여 만든 사각형. 결론만 외우시면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무렇게나 생긴 사각형 있죠. 이 사각형을 각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들잖아?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근데 이런 거 할 수 있지. 선생님, 왜요? 이 왜를 선생님이 여기다 보여드릴게요. 자, 그냥 사각형 ABCD가 살고 있었어. 각변의 중점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AB의 중점 P, BC의 중점 Q, CD의 중점 R, PQR. 그 다음에 AD의 중점 S. 이렇게요.
그러면 이 중점을 연결한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되는데요. 이거 사실 이거는 지금 증명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울 거야. 일반적인 사각형은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하면 평행사변형이 된다. 그런데 평행사변형에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하면 얘는 무슨 사각형 됩니까? 얘 평행사변형 돼요. 얘는 보일 수 있어. 왜 그런지 설명해 줄 수 있거든요. 평행사변형 ABCD가 살고 있었는데 어? 그럼 녹화하는 각 변의 중점 P, Q, R, S 각 변의 중점. 근데 실제로는 P가 AB 중점이면 DR하고 CR의 길이 얘네 네 개의 길이가 모두 같죠. 그 다음에 BQ하고 CQ의 중점 아니 BC의 중점은 Q라고 하면 그리고 AD의 중점은 S라고 하면 AS, DS, BQ, CQ의 길이 모두 같게끔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사각형은 왜 평행사변형이 되겠는가? 이거 그냥 간략하게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얘랑 BPQ랑 SDR하고요. 뭐 순서 안 맞춰도 얘는 지금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고 그 끼인각의 크기가 평행사변형의 대각의 크기 같죠? 크기 같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사스 합동돼요. 그 얘네가 사스 합동되면 PQ랑 SR이 서로 합동이니까 대응하는 변으로 길이가 같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SPS랑 CQR 이거 두 개의 삼각형도 역시 SAS 합동돼요. 그럼 얘네가 합동이라면 역시 마찬가지 PS랑 QR이랑 대응하는 변으로 길이가 같거든요. 그럼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으니까 얘는 평행사변형이 된다.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직사각형에서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한 사각형은 뭐가 되냐면 말은 뭐가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직사각형,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에 살고 있었다. 근데 이거 그 각변의 중점을 연결하면 얘가 왜 마름모가 됐냐? 이건 초등학교 때도 본 적 PQ, RS, 마름모의 넓이 구할 때 이런 설명을 봤을걸? 뭐냐면 이렇게 연결하잖아? PQ, RS. 내, 내가 각변의 중점을 연결했다라고 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 보시면 AP랑 BP랑 같고 당연히 DR하고 SC가 같고요. AS하고 SD 같고 BQ하고 CQ의 길이 같아요. 야, 그럼 내가 이렇게 해놓으면요. 그 보일지 모르는데 그 이 네 개의 삼각형 갈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네 개의 삼각형이 모두 합동이에요. 얘네 1, 2, 3, 4 얘네 다 합동 조건 사스 만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모두 합동이니까 대응하는 변의 길이 모두 같아. PQ, QR, RS, SP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 그래서 직사각형의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하면 얘는 마름모가 된다. 마찬가지 마름모는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하면 뭐가 될 것인가? 사실 마름모하고 직사각형은 서로 파트너예요. 직사각형은 마름모. 마름모는 각 변의 중점 연결하면 직사각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그렸을 때 오호 어씨 나 떨고 있니? ABCD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인데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해요. P, Q, R, S. 선생님 얘네요. 이렇게 길이 모두 같지 않나요? 네 변의 길이 같은데? 중점을 찾으면 다 길이 같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 네 변의 중점을 이은 사각형, 선생님 그림을 잘 그렸기 때문에 직사각형이 되는 게 아니고 얘가 실제로 그 이유가 있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 보시면 그 마주보는 위치 얘하고 지금 서로 합동이라서 PS랑 QR의 길이가 같을 거고 여기 색칠한 요 갈색 삼각형들끼리 합동이라서 PQ하고 SR하고 길이가 같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기 때문에 PQRS가 평행사변형이야. 선생님, 근데 평행사변형처럼 보이지 않아요. 근데 평행사변형인데 특히 여기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죠.
왜냐면 QS랑 AB랑 당연히 길이가 같은 거고 PR하고 AD랑 길이가 당연히 같은 거야. 그래서 평행사변형에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니까 얘는 직사각형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지? 그 다음에 그 하나 이제 등변 사다리꼴이 나오는데요. 등변 사다리꼴도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하면 얘가 마름모가 되는데요. 이거는 왜 그런지 증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이거는 암기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제로 그 사각형의 맨 첫 번째 거 사각형에서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하면 얘가 왜 평행사변형이 되는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등변 사다리꼴에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하면 왜 마름모가 되는지 얘네들은 뒤에 도형의 닮음을 배우고 난 다음에 왜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거든요. 일단 이렇게 암기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